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푸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전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후퇴를 했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파헤치기에서는 지난주부터 흑석 뉴타운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크루 리버하임,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흑석 한강 푸르지오 단지를 분석했고요. 오늘은 흑석 뉴타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미리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가제울 뉴타운, DMC 레미안 2편한 세상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곧바로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위치가 되겠고요. 또 바로 옆에는 중앙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중대병원, 또 이쪽은 9호선 흑석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에서 흑석역까지는 도보로 12, 3분이면은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옆에 이렇게 서울 을로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항공사진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캠퍼스, 중대병원, 흑석역, 9호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서울 을로초등학교가 이렇게 바로 단지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센트레빌 2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렇게 서달산이라든지 국립현충원 같은 이렇게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흑석 상구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이쪽은 흑석 한강 푸르지오, 그 다음에 롯데캐슬 에드포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구역이 완공이 되면은 이 지역은 거대 주거지역으로서 가격도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7년 정도 지난 구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14개 동에 963세대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165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고요. 층수는 11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평형을 한번 볼까요? 평형은 24평에서 54평까지 4개 평이 있습니다. 4개 평에서 13개 타입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한번 보실까요? 용적률은 221%, 건폐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8대,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동부건설, 그리고 센트레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인데요. 이 실거래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나와 있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평입니다. 10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이 거래는 작년 11월 28일 날 거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층에서 나왔네요. 33평 한번 볼까요? 33평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금년 3월 8일 엊그제 거래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층에서 나왔네요. 46평 한번 볼까요? 46평은 14억 8천만 원, 작년 12월 6일 날 12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54평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작년 11월에 2건이 이렇게 거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호가를 한번 보실까요? 24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33평은 13억 원 내외, 그리고 46평은 15억 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54평은 16억 원 정도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최근에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매매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와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을 비교해 보면은
센트레빌 2차 같은 경우에는 10억 4천만 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레드폴에는 10억 9,5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한강 센트레빌 1차는 11억 5천만 원, 그리고 흑석 한강 푸르지오는 12억 원까지 이렇게 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4평 같은 경우에는 흑석 한강 푸르지오가 가장 높게 12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을 한번 보실까요? 33평을 보면은 센트레빌 2차 같은 경우에는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롯데캐슬 레드폴에는 15억 8천만 원, 엄청 높네요. 그 다음에 한강 센트레빌 1차는 15억 원, 그리고 한강 푸르지오는 13억 3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33평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그 롯데캐슬 레드폴가 가장 높게 15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된 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2018년 11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신축이라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거래가 현재 없어가지고 실거래가 등록이 오래된 경우에는 현재 시세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0제곱미터 A형에 대한 기본형과 확장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뒤로 이렇게 발코니가 여러 군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확장형을 보시면은 이런 발코니들을 확장한다는 뜻이겠죠. 확장형을 한번 보실까요? 이쪽 부분 발코니를 확장을 했고요. 또 이쪽 부분 거실과 침실 부분 이쪽을 확장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제곱미터 A형에 대한 기본형과 확장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11제곱미터도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또 앞뒤로 발코니가 이렇게 큰 발코니가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확장형을 한번 보실까요? 이쪽 발코니를 확장한 이렇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방과 식당 쪽 그리고 침실도 확장을 했네요. 또 이 밑에 부분도 거실과 침실을 이만큼씩 확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살펴본 다음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들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직주 근접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라든지 강남 이런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숲세권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달산이라든지 또 옆에 국립현충원 등이 있어서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한 그런 단지로서 환경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을로초등학교가 단지와 붙어 있어서 초품화라고 할 수 있고요. 중대부중, 동양중학교도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호선 흑석역을 도보로 12, 3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963세대의 적지 않은 단지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지 내 아름다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발달된 것도 한강 센트레빌 2차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게 내부 구조도 넓게 나왔고 공간 활용도 아주 완벽하게 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흑석 상구역과 구구역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구역이 완성될 때에는 이 지역은 거대 주거지역으로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는 가격도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엄청난 경사는 아니지만은 단지가 언덕에 위치했다는 점과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소형 상권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대형 상권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강 센트레빌 2차는 흑석 6구역을 재개발해서 지난 2012년 12월에 준공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흑석 뉴타운이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한강 센트레빌 2차도 가격 상승 효과를 봤지요. 하지만 한강 센트레빌 2차는 가지고 있는 입지와 장점들을 볼 때 주변 단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변에 현재 공사 중인 흑석 3구역과
구구역이 완공되면은 이 지역은 거대한 주거단지로서 가격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당장은 수만 번 고르시면서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부동자금과 역대 최저금리 그리고 서울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을 볼 때는 코로나 사태만 잘 해결되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도 꽃피는 봄날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확산 여부를 잘 보시면서 매매 결정하시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재울 뉴타운, DMC 레미안 2편의 세상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